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 사라진 사람들. 이번엔 사라진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한때 정윤회 문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박관천 전 경정, 최순실과 청와대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호성 부석비서관 등이 그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관계도를 그리기조차 참 복잡해서 못 그렸습니다. 사실 죄송하고요. 네, 사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천 전 경정이 사실상 저번에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을 때 문제가 돼서 청와대에서는 이 사람의 개인 비리고 오히려 문건 유출한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문제를 삼았었는데 그 당시에 했던 말이 이제 와서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이 1위, 2위가 그의 남편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시 문건 유출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채널A 취재진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것은 충성일지 모르겠지만 충성은 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알아야 되거든. 그래, 그거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그 문건이 어떻게 해서 작성은 되고 어떤 경위로 됐고 왜 뭐가 문제인가.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쭉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놀랄 거야. 이 문건 가지고만 해도 책 한 권은 쓸걸? 네, 청와대에서는 당시에 이 문건은 전단지, 정보지, 찌라시에 불과하고 저건 결국은 저게 청와대 문건은 아니라는 이유로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고 다른 부분으로 이제 처벌을 받았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머 이게 웬일이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제 박관천 경정에 같이 일했던 분의 말을 최근에 이제 들었는데요. 사실 그때 오히려 이 정보에 있어서 박관천 경정이 말한 정보에 있어가지고 사실 안 맞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내부에서도 그렇게 이분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별로 없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분이 그때 검찰 수사도 받고 또 재판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무죄를 받긴 했지만은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진 정보라고 다들 판단하고 있었던 것인데 사실 이분이 어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그분 표현으로는 청와대 비서실 예를 들어 유민관 위에서 담배 피우면서 들은 얘기 이런 것들을 정리했다라고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됐는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확실히 그 당시에 최순실 씨에대해가 증언한 부분 이분이 전해 들은 것인지 아니면 따로 조사를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은 이분은 어느 정도 맞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네. 분석이 특히 온라인상에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사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청와대의 반응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혼란이 일어난다, 찌라시 못한 폭로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오다가 어제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했는데 앞으로 사과할 일이 더 많지 않을까. 또 사과를 놓고도 사실 말들이 많았던 게 어제 재방송 사과냐 녹화 사과냐 그랬어요. 3시 45분에 먼저 청와대 기자실에 춘추관에 들려서 사과를 한 뒤에 그걸 4시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진실성이 있나는 논란도 사실 있었습니다. 재방송 사과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인 부분인데 지금 나돌고 있는 의혹을 계속 축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꾸 의혹의 핵심에서 비껴가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쉽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재방송은 아니고 녹화방송이죠. 네, 네. 녹화 방송이죠. 네. 핵심 뭐냐? 1분 36초간에 걸친 그 사과 보면 핵심 뭐냐? 그러니까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은 듯이 네. 얘기했지만 그 대통령 사과 말씀 끝나기 무섭게 보면 각 언론에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각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의혹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들 구체적으로 최순실이 국정 각 분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문제, 외교 문제까지도 개입한 그런 정황들이 곳곳에 드러나다 보니까 네. 대통령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두 번째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지난 9월 22일 날, 그다음 시중에 떠도는 이런 비방 네. 이런 얘기로 한번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가 어제도 보면은 어떻게 녹화 방송을 통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더 큰 비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보좌진을 갖춘 후에는 그만뒀다 이렇게 예, 그랬거든요. 그랬죠. 예. 자, 그러면 보좌진 갖췄다는 시점이 도대체 언제냐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보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가 2014년 11월 자료까지 나왔어요. 그랬죠. 예. 그러면 보좌진 갖췄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권 출범한 직후가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출범하고 나서 거의 2년 가까이까지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네. 그렇죠. 예. 그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언제까지를 상정하고서 얘기를 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직한 사과가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네, 박관청 경정이 이렇게 논란이 됐을 때 그때 나왔던 게 또 문고리 3인방이죠. 이 당시에 이 2년 전 19대 국회 운영위에서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밤에 보자기를 들고 나간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어요. 당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밤에 외출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목격자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밤에 자주 외출을 하시죠? 밤에 외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서류를 잔뜩 싸들고 밤에 외출을 하는 걸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외출을 한다는 청와대에서요. 말씀이신지. 글쎄요. 그게 제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어디 외출한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청와대에서 이제 집으로 갈 때 제가 하다만 그런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집에 가서 또 보기 위한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성한 미래재단 전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호성 비서관이 거의 자주 이 미래재단에 들렸고 대통령의 문건 관련된 거를 한 움큼 싸가지고 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람이 좀 달라졌네요. 이게만. 그러니까 저 박영선 의원도 취재를 갖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틀렸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은 처음부터 제1부속실장, 현재는 저 제1부속실, 제2부속실이 통합되어서 예. 부속실 하나입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아마 여기 취재 보신 기자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청와대 부속실 옆에다가 야전 침대 갖다 놓고 거의 청와대에서 먹고 잔다고 얘기할 예. 정도로 네. 네. 자기 열심히 일한다는 걸 자랑하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대통령의 참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박영선 의원이 했던 말이 지금 거의 드러나는 게 이번에 드러나는 현재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 매일 네. 저녁에 30cm 분량, 30cm 이 정도 그 됐거든요. 정도, 예. 30cm 분량의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보고한 대통령 비서관이 보고한 걸 갖고 와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최순실 주제로 네.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가타부타 이른바 결정을 해갖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억장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네. 예. 이거야말로 과거 우리가 어디 고전에서나 봤던 수렴청정.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왕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고 그 뒤에 발 뒤에 네. 실제 뭐 대비가 모든 국정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호성 그 비서관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저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호성 비서관 대통령 측근이라고 그래서 놔두면 정호성 비서관인들 이런 증거를 망실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예전에 보면 장항로 YSL 최측근이었던 장항로 비서관도 즉시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구속 수사하는 겁니다. 예. 왜 구속을 하느냐?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구속해야 되는 것인데 저렇게 해서 저런 일이 실제 만약에 대통령한테 수석 비서관 갔다 온 3cm 분량의 것을 갖다 주었다면 그것이 대통령이 지시를 했던 자기가 임의로 했던 간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건 국가기록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에다가 등등등등 그 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정호성 비서관도 대통령 뒤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검찰에 출두하든지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네. 네. 자, 정호성 비서관은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만 아직 언론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당시에 또 여러 굉장히 힘 있는 사람으로 불렸던 사람이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인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혹시 이게 최순실 씨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인사 파일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2013년도에 8월 달에 임명되기 직전에 그 인사 파일이 최순실 씨한테 넘어갔던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김기춘 씨도 혹시 최순실 씨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김기춘 비서실장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참 당혹스러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문 편집장님 정말 몰랐을까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말씀을. 왜 그러냐면, 자, 최순실 씨 사무실에서 지금 그 PC에서 발견된 게 허태열 비서실장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발표가 되기 네. 하루 전. 그렇습니다. 하루 전에.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는 예.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이 비서실장 바꾸는 문제를 최순실 씨하고 사전에 상의했느냐, 네. 아니면 결정하고 나서 통보했느냐, 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예,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어찌됐든 간에 최순실 씨는 하루 전에 알고 있었다는 예.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김기춘 실장을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가 뭐 그 인선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고 지금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약간의 유체이탈 화법처럼 이거 있을 수 없는 네. 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있잖아요, 실제 예, 문제가. 예. 그러면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저는 그 비서실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가 올린 거와 무언가 다른 지시가 자꾸 내려오는 걸 느꼈을 거라고요. 네. 저도 사실 취재하면서 사실 그 친박 7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건의했고 자기들 주변에 확인해 보면 아무도 그걸 건의한 사람이 없는데 전혀 다른 지시가 내려온대. 네네. 그러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 혼자 생각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누군가가 잘 모르겠다. 혹시 그 우리 최 기자는 아느냐? 네. 이런 식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뭐 이런 분들은 그 적어도 그게 최순실이냐는 몰랐을 수 네. 있는데 예. 적어도 그 비선의 존재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 사실 그 밑에 또 나와 있는 분들은 얼굴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연설기록 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실제 이 연설문을 직접 작성한 당사자인데 네. 본인도 이게 쓰고 나면 이게 이상하게 바뀌어갖고 돌아오더라. 네. 할 말이 없다. 저렇게 돼서 자기도 몰랐다는 얘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금융의 감사로가 있는데 이틀째 출근을 않고 지금 잠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라진 사람들 저희가 넣어봤는데 저분이 어떻게 입을 열게 되면 또 다른 의혹이 또 새롭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네. 추적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황교안 총리 얘기도 넣어놨는데 사실 저희가 넣어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인터넷 야당에서도 사실 좀 굉장히 조용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네.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탄핵 열풍으로 당시 한나라당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사실 금기어처럼 불리고 있는 게 탄핵, 하야 이런 등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오늘 야당,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었는데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밤의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 검색어 1위는 탄핵이었습니다. 모일간지는 공교롭게도 오늘의 한자로 하야를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 솔직한 여론입니다. 네,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밤의 대통령은 최순실 씨다. 저는 여기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사과한 부분이 굉장히 국민들부터 큰 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가장 하셔야 될 가장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빨리 독일로 전화를 하셔갖고 최순실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자 보세요. 지금 여태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최순실은 대통령보다 더 많은 우리 국가 기밀을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최순실을 납치한다거나 그 뭐 데려간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운영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를 고스란히 적국에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 아마 유일하게 지금도 최순실 씨하고 통화되는 유일한 분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일 겁니다. 네. 전화해서 빨리 최순실 돌아와라. 그 정유라 데리고 돌아와라. 라고 빨리 최순실을 한 대한민국에 갖다 놔서 신병을 확보해야 됩니다. 물론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네. 봉건 시대에도 별로 못 본 얘기일 겁니다. 네, 봉건 시대를 넘어 석기 시대로 간다는 얘기 저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사라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입을 열고 나타나야지만 좀 더 명확하게 뭔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언론 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